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요 며칠 새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며칠 전에 US 뉴스에서 우리 학교들 랭킹이 새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EA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를 지원할 때 early decision, early action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regular decision보다 빨리 합격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뭐 그러한 것인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바인딩하고 non 바인딩이 있습니다. 학교를 지원을 할 때 바인딩인 것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early decision 1이 있겠고요. 다음에 non 바인딩인데요. 이것은 해당 학교에 합격을 하더라도 고민해보고 다른 학교가 합격을 했으면 다른 학교에 입학해도 되는 그런 구속력이 없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딩과 non 바인딩 용어를 알고 가시면 좋겠고 설명드린 것처럼 early decision 1, 그 다음에 early action, 그리고 early decision 2, 그리고 regular decision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 맨 첫 번째 보이는 early decision 1 같은 경우에는 보통 ED라고만 그냥 부르는데 뒤에 1을 안 붙이고 ED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early action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early decision 1과 early action 이 두 가지는 데드라인이 11월 초까지입니다. 학교들마다 하루 이틀 정도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냥 1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니까 지금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신속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 데드라인 안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early action과 early decision 1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에 결과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일찍 결과를 알게 된다는 이점이 있겠고 그리고 early decision 1 같은 경우는 바인딩, 구속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학교는 early action은 non 바인딩이기 때문에 5월까지 regular decision 결과까지 보고 고민을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early decision 2 같은 경우에는 early decision 1처럼 바인딩,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는 붙으면 무조건 입학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early decision 1과 차이점은 뭐냐면 그냥 시기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지 early decision 1과 거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arly decision 1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까지 원서 작성을 마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 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조금 더 느긋하게 지원을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early decision 2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데드라인은 1월 초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 1월 달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되는 regular decision, 여러 학교를 쓸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regular decision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학교에서는 모두 다 제공되는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탑 1위부터 20까지 설명을 드릴 것인데 거기까지는 이러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early action을 제공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이 early action 중에서도요 single choice early action이 있고요 이렇게 restrictive early action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두 개가 다른 것처럼 막 써 있기도 하고 좀 혼란스럽게 나와 있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1위부터 20위까지 안에 탑 클래스 학교들은 이 두 개의 용어를 같은 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20위까지 위치해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early action을 제공하는 학교들은 single choice early action이라든지 restrictive early action을 제공하는데 그 제도의 특징은 첫 번째로 private early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private school, 사립학교의 early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도 public, 공립인 학교인데 binding인 early decision, early action, binding인 그런 것들은 지원을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public, 그러니까 공립학교인데 non-binding,
그런 제도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arly action으로 특정 A 학교를 지원을 했다고 했을 때 공립인 non-binding인 학교는 early action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립인 early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early decision은 전부 다 binding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립이건 사립이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early action 중에서 공립인 학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롤링인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early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특정 기간을 이렇게 주고 이 기간 안에만 지원을 하면 된다 하고 하는 제도가 롤링인 것인데 그럼 앞으로 이 얘기가 나오면 이렇다는 것을 인지하고 설명을 앞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을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dmit 그러니까 합격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deferral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아직 합격을 주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우리 regular decision 때 지원한 학생들이랑 비교해보고 그 다음 다시 너를 판단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것이라서 이게 early에 지원을 했지만 자동으로 다시 regular decision으로 지원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쉽게도 이 탈락하는 deny 받는 것인데요. 어떤 특정 학교에 early로 지원을 했을 때 이렇게 탈락 통보를 받게 되면 regular decision일 때는 그 특정 학교에 다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용어를 한번 살펴봤고 이제 순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 뉴스 기준으로 1위부터 20위까지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1위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가 되겠고 보시다시피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사립의 얼리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바인딩인 그런 얼리 프로그램은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리 디시전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겠고 공립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U 미시건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인데 EA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로 EA를 지원한 학생들은 U 미시건은 EA로 함께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위부터 20위 학교 중에 이 MIT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EA non-binding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MIT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다른 학교 ED EA, ED2 전부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IT는 엄청나게 자신감이 있는 거죠. 다른 학교들도 다 지원해보고 그리고 비교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합격증을 줬으면 우리 학교 오든지 말든지 생각해라 이런 것입니다. 이건 웬만한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제도를 채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3위 하버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restrictive early action, early action이 오픈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자, 계속해서 공동 3위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도 restrictive early action, 지금 프린스턴, 하버드, 스탠포드는 전부 다 같은 제도로 오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일도 앞에 스탠포드와 마찬가지로 싱글 초이스 early action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시카고도 MIT처럼 좀 독특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시카고 같은 경우는 early decision 1, early action, early decision 2 전부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골라서 지원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UC카고 덕분에 뭔가 선택지가 좀 많아지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원서에 에세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는 것이 7위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인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ED1과 ED2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바인딩이기 때문에 합격하면 무조건 와야 되는 그러한 제도만 오픈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D1과 ED2만 오픈이 돼 있고 그리고 공동 7위인 UPenn 같은 경우에는 ED1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칼텍, EA, Restrictive Early Action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듀크, 노스웨스턴, 그리고 다트머스 전부 다 ED1만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이고 쭉 브라운, 밴더빌트 전부 다 ED1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15위 라이스도 마찬가지고 같은 공동 15위 우리
우리 한국 분들은 와슈라고 부르죠. 워싱턴 유니버시티는 ED1과 ED2, 존스 홉킨스랑 같은 그런 제도를 오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7위 코넬, 자, 18위에 콜롬비아 유니버시티가 있죠. 원래는 한 1등에서 3등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콜롬비아 학교 같은 경우는 US 뉴스에서 수집하고 분류하는 정보 자체가 부정확하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순위에서 빠지는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US 뉴스가 에라 18위를 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는 굉장히 훌륭한 학교이기 때문에 18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기 높은 순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는 Only Decision 1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 18위로 노트르담 같은 경우에도 Early Action, Restrictive Early Action 네.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이제 20위에 존재하는 지금 여기 보시는 UC 버클리, UCLA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제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린 19개의 학교와 이 UC는 전부 다 같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C는 반드시 한 번쯤은 지원해 보시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20위까지 순위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1위부터 20위까지 학교를 살펴보시면 EA가 있고 ED1이 있고 ED2를 오픈하고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드림스쿨이 이 ED1에 있다고 하면 ED1, 당연히 이 Early Decision 1으로 이 학교 안에서 어떤 학교를 지원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EA 학교들은 MIT를 제외하고는 아무 데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지원을 한 학생들은 MIT는 써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학생들이 뭐 UC카고라든지 존스 홉킨스 아니면 유펜 이 학교 중에 하나를 ED1으로 쓰고 그리고 EA로 MIT로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EA에 우리 학생의 드림스쿨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R이랑 S를 써놓은 것은 restrictive 그리고 single choice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바인딩인 학교를 아무데도 쓸 수가 없으니까 early action에서 여기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셨으면 이 학교들은 전부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이 학교 또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학교가 드림스쿨이라면 이 학교를 쓰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데 다만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12월 중순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defer를 받았습니다. 그럼 defer를 받았으면 다시 regular decision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regular decision으로 지원을 한 것과 같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D2를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defer를 받은 학생들은 ED2, 뭐 UC카고라든지 존스 홉킨스를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이 defer를 받은 학교도 합격이 나오고 여기 ED2에 지원한 학교도 합격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바인딩이기 때문에 ED2에 지원한 학교를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버드를 지원을 했는데 defer를 받았어요. defer를 받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ED2로 존스 홉킨스를 넣었는데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버드를 포기하고 존스 홉킨스를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ED2를 지원하실 때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학교를 합격했을 때 무조건 가야 되는 학교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고 그렇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ED2를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안 넣어놨는데 여기 워싱턴 유니버시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MIT, EA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MIT는 한 번 더 무조건 써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냥 EA로 MIT를 한 번씩 써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학교를 지원을 하시게 되면 MIT는 무조건 한번 써보는 것을 추천을 당연히 드리겠고 당연히 20위 바깥에도 굉장히 훌륭한 학교들이 ED2, ED1 이런 식으로 많이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거친 뒤에 지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arly decision이 regular decision보다 당연히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regular decision일 때는 여러 학교를 한 번에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명수에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대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 early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regular decision에서 지원했을 때도 합격할 만한 학생을 뽑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arly decision, early action을 지원하실 때 너무 상향 지원하시기보다는 내가 regular decision으로 이 학교를 지원했을 때도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early에 지원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